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본격적인 지상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길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해서 장기전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상전을 확대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란의 개입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이번 사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국제사회 반대에도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 북부를 점령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네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일단 지상전이 시작이 되었고, 예. 그 국경에서 가까운 북부쪽 지역은 일단 이스라엘 군들이 이제 거점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저 지도가 나오는데 저 베이트 하눈이요? 네네. 예, 그쪽 지역을 점령한 겁니까? 네, 그렇게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군 임시 거점으로 지금 베이트 하눈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지역은 국경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지역이 가자 시티입니다. 네. 그까지는 국경으로부터 약 한 5km, 6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 가자지구 북쪽에 군 시설이나 하마스 지휘부 같은 중요한 시설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자 전체 지역을 볼 때 남북으로 약 한 10km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그 주요한 군사 시설이나 지휘부 이런 것들이 북부 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습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영삼 대사님은 이제 주 이스라엘 대사도 지내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 지역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보니까 이 하마스 정부가 병원 밑에 지휘부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들으신 바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예. 실제로 그런 소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정확한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네. 그렇다면은 거기에 이제 민간인들이 병원의 시설에 이제 입원해 있을 거고 예. 또 의사진, 간호진들도 다 있기 때문에 민간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스라엘로서는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전면전이나 침공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외신 보도 보면 조금씩 한 조각씩 점이듯이 처리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전면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조금씩 공격을 이어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작전하기가 그만큼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규모 지상군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에 실상 굉장히 어려운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시가전에서 그 시가지라는 게 굉장히 복잡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여기저기에 이제 매복해 있는 하마스군이 있을 거고,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지하 시설이 이제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땅굴 속에 적응을 하는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받았을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희생이 굉장히 클 겁니다. 따라서 예, 예. 지금 현재 한꺼번에 들어가서 대규모 지상전을 벌이기보다는 일단 교두보를 확보해 나가면서 점점이 넓혀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마 작전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잠깐 화면에 보면 땅굴이 나오는데요. 땅굴의 연장 그 길이가 약 500km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자 지역 전체의 크기가 365 평방 킬로미터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동에서 서로 한 10km 정도 예. 그리고 남북으로 한 40km 정도 되는 그런 건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그 주요 시설들이 또 터널들이 많은 부분이 북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500km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고 그렇게 그렇겠네요.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그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남쪽으로 대피를 해라라고 대피령을 내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전 대피령 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자지구 주민들 아직 북쪽에 많이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자 주민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 왜냐하면은
남쪽으로 이제 내려갈수록 시설이 이제 적습니다. 아. 주민 사는 것도 훨씬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라파 국경을 통해서 지금 이집트로도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남쪽으로 지금 현재 100만 이상이 몰려 있는데 국제 구호 단체에서 제대로 이제 구호 활동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물품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갔던 사람들도 일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집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그런 돌아가는 상황이군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이든 남쪽이든 사실상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이 가자 지구에 약 200만 명이 사는데 남쪽으로 좀 이주를 해라라고 계속해서 최후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갔다가 온 주민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1단계는 공습이었고 2단계는 지상전이고 3단계가 이제 하마스 축출인데요. 지금 2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장기전이 우려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세운 목표 네.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예. 매우 어렵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첫 번째 목표가 하마스를 가자 지구에서 제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 제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땅굴 지부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땅굴을 통해서 상당수의 간부들이 해외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많은 시간이 요하여서 그 하마스를 제거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이제 잠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고 네. 그렇다고 해서 1단계 정도의 웬만큼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가는 시간도 꽤 걸릴 걸로 봅니다. 따라서 이제 과거에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의 전쟁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탱됐던 것이 제4차 2004년입니다. 네. 그때 얼마냐 하면은 약 51일 정도 이제 걸렸는데 그렇군요. 예. 그 정도 최소한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예. 또 목표를 끝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전을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 국제사회에서 압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예.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도적인 구호 때문에 빨리 전쟁이 대규모로 확산 안 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서방에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지상전 좀 연기해달라 이런 요구들 해왔는데 결국에는 지상전에 돌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제사회 요구가 이스라엘에게 먹히는 겁니까? 그것은 우선 이스라엘 국내 정치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그 현재 집권층에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예, 예. 또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이런 압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두 개를 놓고 굉장히 그 균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 국내적인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예. 상당 기간 동안은 지상전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또 장기전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인질로 200여 명 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피랍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석방도 요구하고 또 인질 교환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인질이 희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시작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국내 여론도 나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지금 현재 200여 명, 예. 그러니까 가족들의 그 요구 사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걸 결코 이스라엘 정부에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원래 세워놨던 하마스 제거라는 이 군사 작전의 목표 네. 이것도 또 달성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중간에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제 네타냐후 총리가 그 인질들 가족을 만났을 때 한 얘기가 예. 이렇게 지상전을 벌이는 것이 예. 인질들을 풀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말은 아마도 네. 오랜 이스라엘 군부에서의 그리고 지도부에서의 하마스를 하고의 대적했던
그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요인도 충분히 있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강력한 공격으로서 상대방의 그 저항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협상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목표까지 가는 데는 예. 매우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질들, 당장의 인질들의 그 안위 문제가 이제 예. 생길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지금 한 27일쯤부터 통신이 완전히 끊긴 걸로 알려졌는데 일론 머스크가요. 그 가자 지구에 스타링크라는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걸 이제 좀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제공이 실제로 된다면 앞으로의 전황을 좀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통신을 복구를 한다. 그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도의 구호 활동을 위해서 네. 국제 단체와 협력을 해서 그 링크를 다시 열겠다고 했는데 네. 한편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마스가 작전하는데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로서는 자기는 비즈니스 사업가로서의 예. 또 윤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균형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란 개입 가능성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란이 또 강력히 지금 지상전을 경고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란이 개입을 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개입이냐 간접적인 개입이냐 예. 이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상군을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예. 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거리는 약 1,900km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지상군을 이동시킬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미사일 공격을 하느냐 또는 전투기를 하느냐 그것도 제가 보기엔 어려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중간에 탐지될 가능성이 높고 예. 미사일 경우에도 이스라엘은 사중 방어망이 이미 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고. 헤즈볼라를 통한 개입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인 개입이 이제 헤즈볼라를 예. 통한다든가 아니면 또 시아벨트의 다른 또 그 단체도 있습니다. 예. 거기를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할 건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다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전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선님 앞서 그 이스라엘이 장기전으로 가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지만 장기전으로 가는 게 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면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지금 현재 이제 그 유가가 조금씩 이제 예, 오르는 거고 장기전으로 간다면은 만약의 경우 이란이 직접적인 개입은 안 한다 할지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유가가 굉장히 많이 뛸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거고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또 이제 이자율이 높아질 거고 그럼 우리 기업들 전체가 침체 상황에 빠질 거고 이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이게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안보 문제는 괜찮겠느냐? 예.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마도 자기들 이로운 조건으로 많이 그걸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도 아마도 우리 군도 또 우리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 돌입 그리고 파장 짚어봤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